네, 안녕하세요. 2월 15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곳곳에서도 지금 선거운동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은 금천구청역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요. 독산역은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 지금 오늘 1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전국의 대선 후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후보는 1번과 2번입니다. 나머지는 중앙당 유세에 함께 움직이는데요. 지금 3번, 4번 정의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현수막, 그리고 5번 기본소득당도 현수막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 현수막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침에 금천구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선대위 발대식을 오전 7시에 진행을 했고요. 출근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좀 호소했습니다. 보시면 젊은 청년 당원들이 춤도 추고 유세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독산역인데요. 국민의힘은 독산역에서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7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선대위 발대식은 오후 4시 30분에 독산동 시티렉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8시 50분에 청계광장에서 일단은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가시고, 여기에서는 일부 지금 유세단이 모여서 이제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현수막이 곳곳에 달렸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따르면은 한 동에 2개씩 이 선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에 10개 동이 있고요. 10개 동 곱하기 2, 그래서 총 20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14명이니까요. 20개니까 약 280개의 현수막이 달릴 예정입니다. 모든 후보가 그렇게 다 정족수를 채워서 건다면 말이죠. 일단 정의당과 국민의당, 진보당은 자체적인 유세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이런 그 골목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출근하는 길이나 아니면 퇴근 시에 퇴근하고 나서 이게 선거를 결합할 것 같고요. 중앙당이나 서울시당 유세에 결합하는 것으로 유세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13, 14일 양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가 14명이 등록했습니다. 첫날에 11명이 등록했고요. 둘째 날에 3명이 등록해서 총 14명이 등록했는데요. 기호는 일단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수에 따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똑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5번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당에 있는 순에서 정당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순서는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 중에를 추첨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선관위에서 진행이 되는 데서 지금 현수막이 붙지 않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호가 어젯밤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호에 맞춰서 현수막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바로 붙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원인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명의 후보 중에서 일단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됐고요. 기호 2번은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기호 3번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고요. 기호 4번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기호 5번은 기본소득당이죠. 오준호 후보가 됐고요. 기호 6번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됐습니다. 기호 7번은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가 됐고요. 기호 8번은 새누리당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유근호 후보가 됐고요. 기호 9번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기호 10번은 신자유민주연합의 김경재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가 11번을 차지했고요. 12번은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3번은 통합한국당의 이경희 후보가 등록이 됐고요. 기호 14번은 한류연합당의 김민찬 후보가 각각 기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는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없지만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당명에 따른 가나다 순으로 지금 후보가 지금 등록이 됐고요. 후보 등록을 좀 한번 14명의 후보 중에서 남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2명이고요. 여자 2명은 일단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게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게 되면 최고령 후보는 신자유민주연합의 김경재 후보고 1942년생 79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게 되면 이제 80세가 넘죠. 그리고 최연소 후보는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입니다. 여성 후보고요. 1980년생입니다. 41세가 되는 거지요. 후보들의 14명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40대가 4명, 그리고 50대가 3명, 그리고 60대가 6명, 70대 이상이 2명입니다. 그래서 60대가 좀 가장 많은 후보를 낸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직업으로 좀 살펴보면 14명 중에서 9명이 정치인이 직업이다라고 적었고요. 국회의원도 또 1명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국회까지 합치면 10명이 정치인이 직업이 되는 거고요. 작가도 있고요. 강연업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명이 작가, 강연업이 있습니다. 정가를 살펴보면은요. 통일한국당의 이경희 후보가 전가가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각각 3건씩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건, 그리고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가 각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가 1건 이렇게 있다고 밝혔고요. 재산으로 좀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가 좀 압도적입니다. 1979억 8천만 원이라는 재산을 신고했고요. 통일한국당의 이경희 후보가 비슷합니다. 1000억이 넘죠. 1499억을 신고했고,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464억을 신고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액수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진보당 김재원 후보의 5,100만 원을 신고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가 1억 7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습니다. 학력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7명이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6명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력을 미기재한 분은 노동당 한 분이 미기재를 했고요.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관위나 여기서 후보 공보물도 갈 것이고 안내 벽보도 붙을 것이고 하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투표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 가능합니다. 만 18세까지 선거력이 내려간 건 아시죠? 그래서 3월 10일생, 3월 10일은 안 되고요. 3월 10일 날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부터 2월 15일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선거날 전달, 선거 있는 0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표는 3월 9일이고요. 3월 9일 0시가 땡 치면 선거운동 하시면 모든 것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선거운동은 일단은 유권자여야 합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인터넷으로 올린다거나 SNS나 문자를 올린다거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자는 좀 제한이 있는데 문자는 요즘 문자를 외부로 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선거 대책 공부나 이런 후보자가 신고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냥 지인에게 몇 분씩 보내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 통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내가 주소록에 막 2,000명 있다, 2,000명에게 매일매일 보냈다 하면은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요. 중앙선관위 가면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당연히 안 되고요. 우리 동에 좀 많이 계시죠. 요즘 50명씩 각 동마다 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통반장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각 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 문고, 새마을 부녀회, 일단 새마을자 들어가는 것에서 임직원이나 아니면 조직 대표자, 그 시군구, 그러니까 금천구 조직 대표자도 선거운동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마찬가지로 임직원 아니면 우리 금천구의 조직을 대표하는 분도 선거운동하면 안 됩니다. 자유총연맹 마찬가지로 시군구 동단위에도 회장님도 계시고 뭐 이런 게 있죠. 이분들도 선거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선거운동을 할 것 같이 보인다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성호 금천구청장 출판 기념회가 지난 토요일이었죠. 2월 12일 날 개최됐습니다. 여기는 홈플러스 7층에 있는 마벨리아 뷔페인데요. 저 앞에 무대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고 그 기다리는 줄이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 행사장 바깥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행사 기간이었는데요. 2시 전부터 시작돼서 5시 넘어서까지 그 행사 기간이 이 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일단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위성구청장 측은 기념식을 하지 않고 워킹스루 이렇게 책을 얻고 사인을 하는,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런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기다린 다음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고요. 사진에서는 이렇게 사인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봉투도 준비되어 있죠. 일단 출판 기념회는 책을 판매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얼마를 벌었는지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판 기념회는 얼마를 누가 냈는지 어떻게 냈는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액수 제한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봉투에 넣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는 거 있고요. 또 이게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 90일 전에는 이후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3월 3일까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선이 시작되면 그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좀 몰려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백승권 금천구의 의장도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런던 웨딩홀인데요. 지금 관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는데, 일단은 기념식을 진행했고요. 웨딩홀에서 기념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자와의 토크를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식장 바로 바깥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기념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좀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소식입니다. 지금 금천구가 6일째 연속으로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월 8일 날 286명을 기록한 이후로 273명, 그리고 39명, 그리고 87명, 261명, 226명인데요. 지금 오늘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지금 주말이 끝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작게 나오는 그런 그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다시 화, 수, 목, 금이, 목요일까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를 보이고, 다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이렇게 내려가는 수치를 보이는데요. 하여튼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이 거의 90% 이상의 오미크론으로 좀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확산이 좀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도 아마 이번 주에는 300명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일단 방역지침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대형학원 셔틀버스가 좁은 골목길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는 시흥 이동에 있는 지금 동일여자 상업고등학교, 동일중학교, 그리고 전사지학교, 그리고 이런 동강 초등학교가 이렇게 모여 있는 학교 앞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빨간 선이 지금 금화로인데요. 금화로에서 애들 학원 앞에서 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선에서 아이들이 학원에 내리지 않고 저거 갈림길로 해서 내려가서 학원 뒤편 쪽, 금화로 뒤편 골목에서 아이들이 승하차를 하는데, 이 대형 학원의 차량이 약 한 10대 가량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데 8대에서 아마 10대 사이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사람이 내리다 보니까 그쪽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탑골로로 이렇게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큰 차량이 지나가면 골목길이, 자세히 보시면 골목길에 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들이 뭐 7대가 한꺼번에 서다가 한 번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좀 더 혼잡스러움 느끼는 분도 있는데, 사실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률상 주정차, 그러니까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보시면 어린이 그 보호구역이죠. 학교 앞 교문 같은 경우는 정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차는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그 끝 지점에서 애들이 내려서 걸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좀 일고 있고요. 요거는 2021년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죠.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서 요 항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독산동 발코니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사고가 있어서 서울시가 대책을 놨습니다.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검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상시적으로 접수받겠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대상은 준공된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유자나 아니면 이거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점유해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좀 언제든지 관할 구청으로 이 점검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1차로 와서 유관검사를 합니다. 유관검사를 실시하고 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전문기관이 와서 2차 검사를 실시하는 건데요. 미흡 또는 불량으로 좀 판단이 되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에서 좀 어렵다 싶으면은 불량으로 가면, 불량은 시급하게 뭔가 보수가 필요한 그런 단계로 구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노후 건축물의 구조보강, 이것이 구조보강의 공사비도 앞으로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청하고 점검하고 결과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구조를 보강할 때의 문제고, 일단은 우리 금천구에도 지난번 사고에 도산동에 났던 그런 형태의 90년 전후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 다가구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베란다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도 많고, 계단 같은 경우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금천구청에 신청하면 일단은 점검은 나온다. 그래서 유관 점검과 좀 더 심하면 여기서 2차 전문 기관이 와서 검사까지 실시하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이 지금 지난 지방자치회장단과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그럼 자세한 좀 내용을 하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각 주민자치회장님들이 각 동의 현안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별로 어떤 현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산동은 경부선 지하화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고요. 가산 지식산업센터, 가산 지사산업단지죠. 산업단지 4개에 소방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리오도 있고 또 강건도는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많은 사람들이 집적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여기까지 차량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지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소방차가 광명이든 서울이든 금천 소방서든 구로 소방서든 여기 단지 안으로, 이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종합시설 그리고 쇼핑몰들이 많이 밀집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상당히 상당한 의견이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독형 빌라에 장애인 주차장이 이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빌라만 있으면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1층에 점포 하나를 딱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장애인 주차장이 1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대에는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데 거기서 과태료가 나온다고 요거에 대해서 좀 적용을 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얘기 나온 거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산동뿐만 아니라 전체로 나와 있고요.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일단 경부선 지하도 얘기했습니다. 가산동과 독산 1동은 경부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하화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여기 오래된 수건 사업이죠. 지금 금나래 초등학교가 상당히 과밀학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은 과밀학급인데 그 고학년으로 되게 되면 6학년 되면은 과밀학급이 아닙니다. 6학년 되면 학급 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근에 중학교가 없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이게 지금 독산일동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뭐 공급무대 예전에 하든 아니면 필승 아파트에 하든 이런 여기에 중학교가 또는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양천이 금천구에 많이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안양천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공룡공원, 노원구에 있는 공룡공원이나 아니면 뭐 습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저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독산 2동 같은 경우는
독산 이동은 아파트가 없는 유일한 동입니다. 또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동네인데 그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있는데 경로당이 단 2개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m 도로에 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운안리 쪽까지 있는데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여기에 혼잡을 풀기 위해서 2개 차로를 이면 도로를 일방 통행을 만들어서 통행을 좀 쉽게 해달라라는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세 3동 같은 경우는 공원,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건물이 준공할 때 조경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일단 업자들이 심어놓고 이걸 죽이는 거죠. 심어놓고 준공을 받은 다음에는 관리하지 않아서 나무가 죽는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효성 있는 걸 법제화해서 독산 3동이 공원도 많이 없으니까 이런 조경수를 통해서 그늘이 많이 있고 나무가 많은 자연이 많은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산 4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는 일단 이웃끼리 서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좋은 역할을 해왔던 게 도시광부와 재활용 정거장인데 이걸 왜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일단은 주민들이 서로 안면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로청과 금천문화체육센터 뒤편에 우리 금천구 꽃이죠. 진달래를 많이 심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독산사동의 의견이었고요. 시흥일동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구가 주요 사업을 많이 취재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른다.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본다. 여기에 대해서 구가 이런 주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주민과의 교감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좀 화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뭐 독산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편, 그러니까 금날의 그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롯데키스와 뭐 지금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좀 준비하고 있죠. 서측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되고 있는데 이 동측 희망병원 뒤편과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너무 비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좀 지적을 있었고요. 그리고 금빛공원 같은 경우도 공연장입니다. 이게 도움이 쓰여져서 공연장인데 공연을 하게 되면 주변에 너무 시끄럽다고 뮤럴이 너무 많이 와서 공연을 하지 못하는 아예. 그래서 금빛공원을 이런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민의 품으로 될 수 있는 공원으로 해달라라는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흥 이동 같은 경우는 일단 남곡선의 연장, 남곡선이 금천구청까지는 연장돼야 된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화로가 지금 우방아파트 지나서 시흥 이동 주민센터 그 앞쪽부터 5단지 끝까지 열선이 설치됐습니다. 이게 제설 작업이죠. 제설 대책으로 열선이 설치가 됐는데 요거를 우방 아파트까지 좀 내려서 설치를 해달라. 거기까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쪽부터 우방 아파트 범위륜수 이쪽부터 경사가 심해지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선을 설치해달라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릉지 엘리베이터죠.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금동초등학교를 지나서 벽산 아파트로 올라가는 5단지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벽산 5단지 501동 2동에서 포함 내속길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있는데 거기도 좀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 언제 착공되는지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올해 10월에서 11월 정도면 완공된다라고 답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이나 12월 정도면 그 양쪽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시흥 3동 같은 경우는 철제 상가가 지역 주민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빨리 이자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여기저기서 좀 촉구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목감에서 석시역까지 오는 시외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좀 기아대교 밑에서 유턴을 하면서 사실 기아대교 밑에 유턴하는 그 골목길이 현대빌라 앞쪽인데 여기가 너무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이 버스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너무 놀라서 넘어지는 어르신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기아대교 넘어서 그냥 유턴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노선 조정을 좀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흥 4동 같은 경우는 도로 열선 추가 설치를 좀 요청했는데 그 그러니까 삼익아파트 뒤쪽으로 상당히 고바위가 있습니다. 그 천불사 앞쪽인데요. 거기에 열선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삼익아파트 앞에 마을버스 5, 621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회차 지점이고 정점인데 거기가 차가 이게
회전을 하면서 좀 안전이 많이 위협됐다. 특히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더욱더 위험하다. 그래서 인도가 설치돼야 된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시흥 5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거 금초구 전반적인 얘기긴 한데요. SH가 요즘 빌라를 많이 짓고 있는데 빌라업자가 일단은 빌라 부지를 지은 다음 SH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SH 임대 측으로 너희들이 사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빌라가 들어선 다음에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입주가 많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비어 있는데 왜 계속 SH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점이 있었고요. 여기는 뭐 이거는 뭐 시흥 3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도 계속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단 서울시 중에서 땅값이 싼 곳이 금천구다. 그래서 SH도 임대주택을 계속 지어야 되는데 싼 땅값을 있는 그런 금천구에서 이걸 많이 짓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1년 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서 지금 SH공사에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흥산 배드민턴장이 있고 삼성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흥산 배드민턴장까지 호암 누수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시흥계곡 이쪽에. 그래서 이거 흥산 배드민턴장에서 삼성 배드민턴까지 이런 데크길, 호암 누수길을 연장해 달라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10개 동의 좀 현안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기찬 서울시의원 그리고 최일명 서울시의원이 답을 하는 순간점이 있었고요. 일단 주요하게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학교 설립 같은 경우는 공군부대에 중학교를 설치하면은 이 공군부대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중학교가 안천중학교입니다. 안천중학교가 약 700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가산중학교도 마찬가지로 700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이렇게 인접해야 되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좀 답변이 좀 있었고요. 소방대 설치 같은 경우는 일단 금천 소방서가 올해 1월 27일 날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소방대 설치의 필요성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다.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와 이런 것이 소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소식인데요. 우리 차별금지법이 우리 국민들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명해서 국회에 청원을 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다 청원을 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이 심사를 2024년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임기 마지막 날로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맞서서 시민들이 일단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조론이 필요하다. 차별 금지 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해서 이제 유세를 좀 다니고 있는데요. 금천구에 와서 이런 차별 건축이 필요하다고 홍보도 했고요. 또 영화도 함께 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일단은 SH협업회에서 금천구가 48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자녀 세대가 1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믹스형이 3세대, 그리고 도단도단 신혼부부 주택으로 10세대, 그러니까 가산동 3세대, 시흥동, 시흥 1동 10세대에 있습니다. 총 10세대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2월 21일까지 수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혼부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아니면 또는 예비 또는 재혼도 포함되니까 일단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소득 기준점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에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점, 내가 푸드트럭 운영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독사정 2번 출구를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독사정 2번 출구 앞에 총 2대의 푸드트럭 운영자, 영업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일단은 2월 18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금천구 지역경제과를 모집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푸드트럭 운영자에게는 좀 안정적인 영업 장소, 주민에게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건데 여기가 독산역 2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가산 디살 산업단지 3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공간이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퇴근이 끝나고 한 8시, 7시쯤 넘어가면 상당히 좀 유동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상권 분석 잘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을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승우,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선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